네, 오늘은 한국항공대학교 문의 주신 부모님이 계셔서 한국항공대학교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항공대는 완전 다 이공계열인데 경영학부도 있긴 있어요. 경영학부도. 그래서 한국항공대 일단 결과 보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논술입니다. 항공대 논술 있고 논술 100% 전형이고 작년도 기준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 평균이 이런 점수였고 최저점이 이랬다. 실제 경쟁률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맞춘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갖는 경쟁률이 이랬었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10으로 생각하면 380명 지원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거 아니고 380명 중에서 38, 28, 50, 64명 뽑았네요. 그죠? 이 중에서 이만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경쟁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논술을 이제 고민한 학생 논술 100점 만점 논술 100%니까 성적 상관없잖아요. 성적 상관없이 논술 준비하는 이공계학생 학생들 친구 중에는 내가 몇 점을 목표로 하면 되겠구나. 점수가 이제 낮은 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수리 두 문항이라서 인하대학교 공대도 점수가 낮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실제 문항 중에서 내가 몇 점까지 만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원서 접수 때 쓸지 말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 쓰는 거는 교과 아니면 학종이니까요. 교과 70%컷 보면은 내신 점수가 이렇습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네요. 그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번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보니까 3, 3에서 6이었던 것 같은데 두 개 과목 6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랬는지는 제가 죄송한데 못 봤어요. 어쨌든 지원하는 게 이렇고 실제 경쟁률 최저 못 맞춘 학생들이 있어서 되게 좀 줄었다 많이. 그죠? 실제 경쟁률 그런데 추가 합격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내신을 봤을 때 여기 평균 여기 이런 친구들은 사실 다른 학교를 썼겠죠 다. 근데 그 와중에 한국항공대도 좀 이름부터가 특화돼 있잖아요. 네, 작지만 소수 정예 인원으로 강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인재상 갖고서 이제 운영하는 대학교니까. 그래서 이제 썼는데 다른 학교 붙어서 빠지는 인원들도 꽤 있는 것 같다. 기계공학부나 전공을 많이 선호하는 학과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수고, 이거 환산 점수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내신권 이랬고, 여기는 최고 점수 5개 뭐 전과목 아니에요. 전과목 아니었고. 근데 이렇게 주요 과목에서 이런 등급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차피 다른 과목도 잘했겠죠. 어쨌든 뭐 그거는 여러분들 내신 평균이 이래야 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미적용인데 이제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되는 친구들 면접을 굳이 안 하고 싶어 해서 거르죠. 그래서 최종 의시 합격자들을 보면은 이거는 고른계의 전형이네. 고른계의 전형이라고 여기까지 잘라서 보면은 최저 등급이 이렇다. 우리 이제 숫자가 내신 등급 숫자가 커지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는 이용에는 과학고가 있나, 자사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일반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한국항공대는 제가 이제 찾아봤을 때 일반고 비율이 76%고요. 과학고는 작년도에 3명밖에 입학 안 했어요. 이 중에 3명만 과학고예요. 과학고 입학한 학생이. 그 다음에 자사고가 6.6%였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등급이 이렇고 최저가 이렇다라는 건 사실상 지금 여기에는 면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소서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이제 내신 평균이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내신 등급이 한국내가 3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원래 다 2대로 있었는데
이렇게 평균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낮아지게 된 요인이 있을 거고 그 요인 중에 자소서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긴 올해도 자소서를 보거든요. 자소서 대부분 없어졌는데 그러면 다른 성적 괜찮은 친구들도 자소서를 안 쓰는 전형을 써도 되는데 굳이 있는 거를 해서 준비를 해서 또 여긴 항공이라는 게 붙어 있는 타이틀이 있는 학교인데 거기에 맞춰서 또 변경을 쓴다 이런 거 네, 안 하고 싶겠죠. 그죠? 자소서를 미리 준비했으면 모르겠는데 여름방학 때 이제 어디 학교 쓸지 상담하는 와중에 자소서도 쓴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평균이 네, 좀 내려가고 최저가 이렇게 되는 일이 있지 않았나. 근데 최저를 보고서 나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조심스러운 영역인 것 같기는 해요. 1단계 합격자 최저가 다 붙은 건 아니에요. 그죠? 일부는 붙기는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단계 합격자 평균을 보고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최저 고려하지 말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평균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의 비율이 이렇고 자사고 6%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근데 한국 학문은 사실 그동안 네, 비춰봤을 때 성적 우수한 학생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성적 중심이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그동안 이제 했던 학생들의 결과가 성적이 좀 더 우수한 게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이 평균이나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학교에 그런 성향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자소서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이 좀 많이 걸러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으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이니까 자소서를 잘 써서 어쨌든 평균보다 살짝 부족한 친구들까지는 도전해보면 끔찍하지 않을까. 최저까지도 고려해봤을 때, 그러니까 최저 등급을 봤을 때 이걸 보고서 나 여기 커트라니까 나 쓸 수 있는 거네 이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균에서 여기 사이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이런 값까지 나왔었으니까 내가 자소서를 잘 준비해서 상향 지원해볼까?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경쟁률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더 높지 않고 하기 때문에 네,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도 보면은 특성화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밖에 쓰지 못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전에 결과가 이렇고요.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뽑니?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과 맞춰서 좀 과에서 어떤 인재상을 원하고 어떤 교육과정들이 있는지 보고 내가 거기에 좀 맞춰서 쓸 수 있는 활동들이 있을지 매칭되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꼭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안 보고 쓰시면 아니 되옵니다. 보고 쓰셔야 됩니다. 학과 소개가 되게 길게 있었네. 여기도 논술 우수자 전형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을 좀 밀고 있나 봐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소개서 때문에 학종이 좀 비중을 적게 생각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죠? 인원도 논술이랑 교과서를 많이 뽑고 학종은 인원이 적죠. 인원이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보는 거니까 저도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논술도 볼게요. 논술 너무 좋다. 그지만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라는 거, 최저학력 기준 유무를 꼭 논술 여러분 쓰실 때 보셔야 돼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수능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리 논술인데 가천대, 서경대는 수능 형태의 국어 수학인데 여기는 완전 수리 논술이기 때문에 내가 수능 준비하는 것과 이것과 병행이 될까? 물론 이제 이공계열 학생들 이제 수학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는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 선택 사항이고 뭐 그게 뭐가 좋다 나쁘다 유불리가 있다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 영역이라서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도전을 해볼지에 대한. 하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은 학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5, 6은 2개 5, 6은 높은 등급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왜냐하면 영어가 들어가잖아요. 절대평가. 저 지금 영어 못하는데 하는 학생들이 제자들 또 상담할 때도 얘기했지만 영어 어차피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 하셔야 돼요. 졸업하려면 공인 성적도 있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안 했다 대학 가서 또 다시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영어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1등급 바라보고선 공부하셔야 되고 1등까지 못 갔어 2 했어 다른 거 6이면 4 해도 되고 여기면 5면 3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건 힘든 영역이라 생각 안 해요.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 2를 맞춘다는 전제하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2 어려운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3 생각하고 우리는 이쪽에 있는 학과들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실제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우수자 전형 학생부 교과. 자, 여기에는 보면은 자기소개서가 지금 없어요. 원서 접수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원서 접수. 그죠? 그러면 성적이 괜찮은 친구들은 여기다 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은 2개 영역하고 6은 이게 많이 부담스러운 영역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2개 6은. 그죠? 뭐야, 탐구 영상이 한 과목만 반영한다고? 네, 아무튼 여기 최저 때문에 이 그 뭐지? 쓰는 학생들이 부담을 느껴서 안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2등급 때 친구들은 다 어디 쓰나 최저까지 생각해서 그러니까 논술 전형 아니더라도 최저까지 생각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써두는 학교로 될 것 같고 제출 서류가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종에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나요? 네.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여기는 공통문항 플러스 3번 문항도 있어요. 3번 문항까지 여기 학교에 맞춰서 별도로 작성해야 되는 문항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 그게 좀 불편하죠. 써야 되는 것도 불편한데 얘네 학교 문항이 내가 다른 학교에 쓰는 거랑 만약 문항 달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 이제 걸러져서 네 그래서 내신 그 합격 커트라인 내신이나 종합 평균이 좀 소폭 낮아지는 경향성이 보이는 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위에 보면은 최저 부분 언급을 안 했네요. 여기 최저 학력 기준 대신에 여긴 없다. 최저 학력이 없으니 낮은 친구들이 수능 던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죠? 네, 그런 거 여러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항공대 특이사항은 그거죠. 학종 여긴 자소서가 있다. 1, 2번만 있는 게 아니라 3번 문항까지 있다. 네, 그래서 2020년도 시절에는 다 자소서가 아직 살아있던 시절에는 내신이 2였어요. 학종이든 교과든. 근데 이건 바뀌면서 자소서가 많이 폐지되면서 이게 2 후반대로 가고 최저가 4 이런 애들이 합격하는 게 보인다. 그죠? 그 다음에 일반고 비율이 높다. 그러면 그래도 성적을 많이 보는 학교라서 내가 활동이 엄청 우수하니까 도전해보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쨌든 뭐 도전을 못 해볼 건 아니게 됐다. 일반고가 높은 상태의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쓰기 싫어하는 와중에 그 써서 준비하는 거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좀 더 열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긴 하다 라는 게 주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하고 교과서서 쓰는 거는 어차피 학생 여러분들이 다 전산상에 요즘에 돌리면 되니까 그죠? 그래도 어떤 과목들이 반영되는지 참고하셔서 기본적인 과목들 등급 살펴보시고선 유불리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성적 산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과별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떤 영역을 어떻게 몇 점 주겠다라는 거는 여기 지금 모집 요강이 언급이 안 돼 있네요. 그죠? 생기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제가 못 보고 지나간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항공대의 특징 갑자기 내신 등급이 바뀌게 된 게 그러니까 저의 생각인 거예요. 자기소개서 유무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나타난 것이지 않을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분들과 이야기해 보시고 정보 더 찾아보셔서 네, 좋은 전략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